이 시간에는 그 준동사의 뜻 위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알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문제풀이 그 부분들 하나씩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들 해보고요. 자, 먼저 부정사부터. 전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제 쭉 연결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떠올리면서 해요. 자, 먼저 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고 해요. 그걸 이제 명사적 용법. 그리고 이제 부정사는 형태가 2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는 이제 이거고요. 만약에 이제 명사처럼 쓰였으면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은 역할이 이렇게 돼요.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 것,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다 했었지만 명사의 역할이란 게 뭐냐? 이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사는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문장에서 이 5개 중에 하나로 쓰였다. 그러면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동사는 원래 뜻이 뭐뭐 하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 하다라는 뜻을 명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주어는 는, 은, 이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하기는,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는 을, 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서 이제 해석들을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았으면 뒷면에 그 문제에서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경우, 그 부정사가 이제 명사구로 쓰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요.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는 역할이 이렇게 5가지거든요. 이 5가지 중에 부정사는 이건 안 돼.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사 역할 5가지가 있는데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되고 바로 여기까지만. 뜻이 하나 그러니까 용법이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편한 거잖아요. 원래는 5개나 됐었는데 하나 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 이렇게 넷 중에 하나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이렇게 쓰였으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알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가가지고 부정사 듣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서 뭔가 좀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쓰인 거는 이렇게 끝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제 명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형용사는 역할이 뭐냐? 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형용사는 역할이 둘 중에 하나.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형용사는 역할이 이제 딱 2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사할 때는 이렇게 4가지로 쓰였는데 형용사할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명사를 수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뜻 처리를 해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또 동사는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다라는 뜻을 형용사처럼 바꿔요. 그래서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명사를 수식한다. 그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처럼 쓰일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자, 또 하나.
부정사는 최소한 두 단어잖아요. 그런데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뭔가가 추가돼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형용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식을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앞에서 수식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서 형용사의 위치를 보면 금방 이제 익숙해져요. 어쩔 때는 앞에서 수식하고 어쩔 땐 뒤에서 수식하냐. 짧으면 앞에서 수식하고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을 때 형태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사가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 쓰여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부정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런 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용법 구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뜻이 이거고 위치는 이거라고 했어요. 대신 보어로 쓰였을 때는 이제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초 수업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냥 한번 적어만 줄 테니까 이 부분은 본 수업 가서 해결을 하세요. 부정사가 만약에 보어로 쓰였다. 그런데 보어로 쓰였는데 해석을 이렇게 봤더니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에도 이 보어란 게 있으니까 보어로 쓰였는데 해석을 이렇게 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인 보어예요. 이게 바로 비투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선에서 비투용법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이건 본 수업 내용이에요. 본 수업.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까지 우리가 하는 게 본 수업이고 기초 수업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초 수업에서 알고 가야 되는 거고 보어로 쓰였을 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그냥 뜻만 한번 들어놓으세요. 비투용법이라고 그래서 뜻이 5가지가 있어요. 비투 요 두 단어에 뜻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만 놓고 지금 기초 수업 시간에는 이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명사 수식한다. 뜻 처리 이렇게 하고 뒤에서 수식한다. 여기까지만. 그래 이제 문장에서 부정사가 나왔는데 명사로 쓰였나 따져보고 형용사로 쓰였는지 따져봤더니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거겠지. 부사적 용법. 그 중에 이제 다시 역할로 들어가요. 다시 보세요.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면 명사의 역할, 동사의 성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면 형용사의 역할, 동사의 성질.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 됐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완전히 구별이 됐으면 부사적 용법은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되겠죠. 대신 부사적 용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종류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반복이 되면 점점 하나하나 익숙해질 테니까 그러면서 영어가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자, 쭉 나열할 테니까 일단 보세요. 그리고 기초 수업 시간에는 딱 3가지만 외워두면 돼요. 자, 먼저 종류, 부사적 용법 속의 종류, 목적, 결과,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양보, 형용사 수식, 그리고 마지막 독립부정사.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면 부정사라는 그 어려운 단원이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본 수업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목적, 조건, 양보 요 3개만 정확하게 뜻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뜻이 없어요. 다만 분류만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없으니까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이 결과 결과,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이런 명칭들을 붙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붙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뜻이 없어도 이걸 왜 분류를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칭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지금 이제 기초 수업 시간에는 이 8가지 중에 뜻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요 3개 요 3개의 뜻만 정확하게 외워놓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 본 수업이 아주 쉬워지니까 여기 3개만 집중해서 외워놔요.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립부정사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수거예요. 부정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수거들을 독립부정사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 수업에 가면 이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거니까 이건 무조건 이유 없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도 이 독립부정사에 해당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요 3개에만 집중해서 해요.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목적일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목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하여. 부정사가 조건으로 쓰였다. 부사적 용법의 조건.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양보로 쓰였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정확하게 뜻이 들어있는 건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만약 뭐뭐라면 이런 걸 조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걸 양보. 그 다음에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접속사가 so that. 이렇게 나란히 붙어 나와야 돼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so는 생략해도 되고. 만약 뭐뭐라면 if. 가정법에서 if 있잖아.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 이렇게 부정사가 바로 접속사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that이 이끄는 절. 지금 말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so that이 이끄는 절. if나 though가 이끄는 절을 바로 투부정사로 고쳐버릴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사의 뜻은 여기까지예요. 부정사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동명사예요. 그러면 일단은 동명사까지만 먼저 하기로 하고 동명사까지 했으면 뒤에 문제풀이에서 우리 아까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부정사와 동명사와 관련된 문제만 먼저 쭉 풀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분사 구문은 이제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요. 아까 이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길 잠깐 보세요.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 거다. 그런데 형태가 ing죠. 자, 여기 잠깐 봐요. 부정사가 동명사와 형태는 다르지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요. 명사적 용법을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고. 동명사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뜻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 다시요. 바로 동명사의 이 부분은 그냥 바로 같이 연결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동명사도 아주 쉽게 끝나요. 자, 이제 동명사에 집중해서 해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는데 문장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 5개 중에 역할을 했다. 5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ing를 동명사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당연히 아까 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똑같이 뜻은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부정사랑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지금은 완전히 공통점인데 비슷한 점인데 차이점. 일단 형태가 다르다는 점. 또 하나 차이점. 명사는 원래 역할이 5가지인데 부정사는 이건 안 됐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못했죠. 그런데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동명사의 제일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뜻은 똑같고 이렇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동명사는 사실 여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똑같으니까. 다만 여기만 차이만 있을 뿐이고 형태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동명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간단히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그 부정사에서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번 해주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라고요.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아까도 적어줬던 건데 동사 자신만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명사도 딱 한 단어일 때도 있지만 한 단어가 아니라 동사로서 성질 때문에 뒤에 뭔가 쭉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끝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동명사도 아주 간단히 끝나요. 뒤에 추가되는 게 바로 이런 동사의 성질이 뒤에 추가가 된다고요. 부정사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부정사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요 설명을 안 한 것뿐이고.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동명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명사를 하게 되니까 요게 ing 아니에요? 그러면 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명사 역할하는 거 말고 형용사 역할하는 게 아까 있었고 부사 역할하는 게 있었죠.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현재 분사라 불렀고 부사 역할을 하면 분사 구문이라 불렀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사랑 동명사의 뜻까지는 여기까지 간단히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서 배운 부분까지만 이제 해석들 한 번씩 해봐요. 자, 26페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보고 나서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들으세요. 자, 먼저 1번. 이러면서 이제 문제풀이도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씩 끝나는 거예요. 자, 1번. to do가 nothing을 뒤에서 수식을 하죠.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인 거예요. 자, 1번 해석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nothing은 부정어기 때문에 have에서 부정을 해준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들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나는 오늘 할 일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주어로 쓰였죠. do 다음에 nothing이라는 목적어가 붙어있죠. do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붙어있죠. 요게 바로 동사로서의 성질이요. 자, 해석이요. 원래는 do the thing 해석하면 그 일을 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니까 명사처럼 해석하고 느는 이가 붙이면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3번 to go가 like의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적용법. go to the seaside는 해변에 가다거든요. 바닷가에 가다예요. 그런데 목적어고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해석이요. 우리는 바닷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번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랬죠. 여기 to study가 바로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면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제 해석이요. 그는 English history,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영국에 갔다. 이렇게. 이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 he kept on walking. 거기
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working 앞에 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바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working for 10 days는 동명사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라는 거 구분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 수거가 하나 껴 있으니까 밑줄을 쳐보세요. kept on ing를 밑줄 쳐봐요. 그 working의 ing를 밑줄 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keep on ing 이렇게 외워요. 쓰세요. keep on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on은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keep ing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왜 생략이 가능할까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해석은 이거예요. 그는 for 10 days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다. 6번 is가 문장은 동사니까 앞에 있는 밑줄이 주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working이 동명사구나. 그래서 아까 저 위에 2번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6번에 working 있죠? working을 부정사로 고쳐도 되는 거예요. to work. 그러면 2번으로 올라가요. to do를 또 거꾸로 동명사로 바꿔도 돼요. doing. 자, 다시 6번. working on such a fine day. 그런 화창한 날에 일을 하는 것은 pleasant, 즐겁다. pleasant는 즐거운, 기쁜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에 지금 부정사랑 동명사 관련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7, 8, 9는 성격이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10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본수업에서 배워야 돼요. 본수업 시간에. 이거는 이제 기초 시간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핵심을 먼저 알고 나서 본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세부적인 사항을 약간만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10번은 to fail을 아까 부사적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사적용법의 종류가 이렇게 8가지가 있었는데 뜻이 정확한 것은 3개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문장은 용법이 뭐냐? 결과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알아내냐? 이건 힌트가 있어요. 힌트. 그 힌트를 본수업에서 배우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바로 뭐냐면 only예요. only에다가 별표 쳐요. 부정사 바로 앞에 only가 있으면 여기 부정사를 부사적용법의 결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10번은 표시를 잘 해두세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본수업 가가지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10번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뒤로 쭉 내려가는 해석이에요. 자, 해석 이렇게 해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only를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바로 여기 부정사에 이 문장에 결과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부정사 부분에 이 문장 내용에 결과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그러니까 10번 문장을 보고 결론이 뭐냐? 결론은 실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잖아. 결과가 이거라 이 말이야. 자, 10번이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11번 to drink가 굿이라는 형용사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11번과 12번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부사적 용법 중에 부사는 형용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 형용사 수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구별은 됐지만 나중에 또 본수업에 가서 좀 추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1번 해석이요. 주어는 this water고 굿이 주격 보어. 11번 해석은 이렇게. 이 물은 마시기에 좋습니까? 약간 의역하면 이 물은 마시기에 괜찮습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 물을 마셔도 됩니까? 12번 그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다. 풀기가 어려웠다. 13번 He can't be a gentleman 할 때 거기 can't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우리 이제 그 얼마 안 됐는데
그 몇 번 전에 그 조동사 배웠잖아, 조동사. 그러면 조동사 can에 대해서 배울 때 뭘 배웠나 생각해봐요. can't는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뭐 할 수 없다도 있고 추측의 뜻으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동사를 알고 나서 요 13번을 배워야 이해가 되니까 이건 부정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3번은 to do 이하가 앞에 gentleman을 수식한다 봐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용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면 13번은 can't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3번은 부사적용법이 뭐냐면 이유 판단의 근거예요. 그 can't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가 추측의 뜻이었죠. 그 추측을 하게 된 판단 근거가 부정사에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기초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았으면 나중에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자, 13번 해석은 이렇게. 그는 그가 그런 짓을 하다니 신사일리가 없다. 신사일리가 없다라고 추측을 하게 된 근거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유 판단의 근거. 15번 여기서 to take가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랬죠? 써놓으세요. 부사적용법의 목적. 목적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죠?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멈췄다. 그녀는 쉬기 위해 멈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16번 to tell the truth. 요게 바로 이거예요. 부사적용법의 바로 이거. 독립부정사. 수거로 외우라고 했던 거. 그래서 to tell the truth는 수거로 암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16번 해석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은 다음 시간에 17번은 설명이 한번 또 나오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세요. 역시 본 수업에서 배울 내용인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기초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7번 마지막 세 단어 있죠? The sewing machine.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일단은 The sewing machine은 재봉틀. 거기 그 ing 밑줄 쳐져 있는 sew 있죠? 요게 바느질하다거든요. 동명사라고 그랬죠. 왜 동명사냐?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기로 하고 The sewing machine은 합쳐서 재봉틀이에요. 바느질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그리고 앞에 있는 working은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18번 a walking stick. 요것도 재봉틀하고 마찬가지. 걷기 위해 사용되는 막대기. 그래서 a walking stick은 지팡이에요. 그러면 18번은 밑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석하고 바로 끝내요. 그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다. 22번 스위밍이 동명사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아주 쉬워요. 앞에 for가 전치사니까. 자, 22번 해석이요. 여름은 수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베스트는 굿의 최상급. 가장 좋은. 그리고 이제 25번. when to start가 지금 명사 구라고 돼 있는데 그 when to start가 명사 구라고 아까 분류를 했잖아요. 거기 when에다가 적어놔요. 의문 부사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것도 본 수업에서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배우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기초 수업을 제대로 배운 분들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기초 수업을 안 배운 분들은 그 본 수업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외에는 의문 부사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그는 언제 출발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는 언제 출발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그 해석까지 마무리했는데 부정사와 동명사 부분만 먼저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분사와 분사 구문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수업할 부분은 많이는 못하지만 이제 독해 부분도 기초 시간에 약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은 독해 부분을 할 건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6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독해 연습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준동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쪽 진도를 나갈 건데, 그 부분을 먼저 좀 공부를 해놓고 좀 이따가 이제 요령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먼저 그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보면서 해석하는 게 바로 독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놓고 수업을 들으세요. 독해는 딱 2개밖에 없어서 완벽하게 독해하는 요령을 다 배우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이 시간에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이 끝나고 나면 파트 1이 완전히 끝나니까 사실은 기초 부분이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 2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을 할 때 그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추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